네, 반갑습니다. 저는 커피 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권호안이라고 합니다. 어, 바리스타 관련된 일은 올해로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요. 바리스타 교육 현장, 그리고 카페 창업,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도 물론 진행을 했었고요. 바리스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 그 다음에 바리스타 대회에서 심사도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커피 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를 약 1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커피 유통과 그 다음에 카페 창업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IIAC라고 하는 이태리의 국립커피협회에서 바리스타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했었고요. 바리스타 트레이너로서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IIAC라고 하는 협회는 이태리 국립 에스프레소 커피 협회입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커피와 관련된 협회들이 많은데 사실 국가 자격증이라던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사실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IIAC라고 하는 협회는 에스프레소의 종주국인 이태리에서 커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에스프레소 커피의 표준화를 위해서 만든 국가에서 만든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엘로치오라는 기계를 판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가정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 기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신 기술자분들, 그리고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코레민 벨라원이라는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제가 이 기계를 사용을 좀 해보고 어떤 기계인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다행히도 기계 한 대를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약 2주 정도 이 기계를 사용을 하면서 이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라던가 사용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머신이 굉장히 작고 아담하고 그 다음에 단순해 보였었어요. 근데 사실 이 기계를 뿐만 아니라 가정용 기계라는 게 굉장히 가격대를 따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스펙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첫인상은 너무 단순하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과연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에스프레소 커피라던가 이런 음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작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도 갖고 있었고, 특히나 커피를 추출할 때에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는 사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었고요. 처음에 우려했던 기계의 작은 용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용 기계도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업용 기계도 사용을 해보면서 사실 이제 일반적인 다른 기계들을 많이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상업용 기계는 상업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능적인 요소를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연속된 추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음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스팀이라던가 온수 기능, 요즘은 사실 온수 기능을 커피 머신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긴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기능들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정용 기계라는 거는 스펙상에 분명히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일러 용량도 상당히 작고, 그 다음에 사용을 했었을 때에 기계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상 여러 가지 음료들을 동시에 만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근데 이제 벨라원이라는 머신은 그 중에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스팀이라는 요소를 뺐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온수 기능을 뺐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기계를 보고 좀 우려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스팀 기능이라던가 온수 기능이라는 부분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사 사용의 빈도가 작다 하더라도 필요로 한 요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왜 이 기능들을 뺐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과연 코렌 벨라원이라는 기계를 왜 만들었을까? 왜 이 형태로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저도 이제 가정에 집에도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도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1년이면은 우유를 데우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유를 데우기 위해서 기계에는 스팀 기능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팀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장 기초적인 퍼포먼스인 커피를 뽑는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스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펄펄 끓여야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가둬놨다가 우유를 데우는 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벨라원이라는 기계는 물을 펄펄 끓이는 게 아니고요, 추출을 할 수 있는 적정 온도까지만 물의 온도를 끌어올려서 추출까지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장점이 뭐냐면, 그 다음에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의 온도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커피를 추출해 보셨던 분들이거나, 그게 상업용이든 또는 가정용이든 여러 잔을 동시에 추출했었을 때 기계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부분을 이 기계는 좀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과감하게 스팀이라는 기능을 빼고 그 다음에 물을 뽑는 기능을 빼서 기계가 추출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춘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메뉴의 다양성이 가져가기는 좀 힘들겠죠. 우리가 사실 집에서,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페라떼나 이런 음료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그만큼 적은 걸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사실 라떼아트라는 걸 한번 뽐내고 싶고, 왠지 카페라떼라던가 그 외에 우유가 들어가는 음료들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기회가 없는 기기이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리고 맛있게 에스프레소 한 잔을 뽑을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캡슐 머신을 사용하시는 유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캡슐이 갖고 있는 단점을 여러 가지 다양한 신선한 원두를, 그것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계에서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리고 여러 잔을,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메뉴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를 가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음료들이 있죠. 커피를 이용하는 메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섹션 중에서는 이제 카페라떼, 그 외에 커피가 들어가지 않는 라떼, 이런 종류의 메뉴들을 만드는 메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팀이라는 기능은 그러한 메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메뉴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풍미나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얼마큼 정확하게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커피라는 거는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일정한 온도의 물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얼만큼 충실하게 뽑아내느냐가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를 뽑고 그 다음에 과거에 라떼아트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커피의 추출의 포커스보다는 우유 스티밍을 해갖고 모양을 내는데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연습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교육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에스프레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커피의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초 내에 몇 미리의 커피를 어떠한 온도로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거기에 벗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 연습 과정에서 이미 잘못된 연습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확한 커피를 뽑는 거에 대한 본인의 기준점이 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커피 머신의 기능은 사실은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를 얼마큼 정확하게 뽑느냐에 가장 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에서 봤었을 때 일정하게 온도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속성 있게 커피를 뽑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벨라원이라는 기계가 다른 여타 기계들에 비해서 스팀을 비록 빼긴 했지만, 그러한 온도의 안정성이라던가 추출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될까요? 네, 커피라는 거는 어차피 커피가 본질입니다. 커피가 무너지면 아무리 손기술이 뛰어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유통하는 커피 중에서 똑같은 커피를 사용하는 여러 군데 매장들이 있거든요. 뭐 A라는 매장도 있고 B라는 매장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맛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맛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커피 매장이 그 매장이 바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커피 한 잔을 뽑을 때 얼마큼 집중해서 제대로 만드느냐가 사실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커피를 여러 잔 뽑았었을 때 기계가 그 성능적인 부분으로 추출을 원활하게 뽑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기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정확하게 뽑는 거, 그리고 한 잔뿐만 아니라 연속성으로 그거를 얼만큼 정확하게 뽑느냐가 결국은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반드시 필요로 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커피 한 잔을 반드시 마시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기계를 켜고 그 다음에 전기포트에다가 물을 넣고 물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대략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시간이 한 3분에서 4분 내외, 그리고 벨라원이라는 기계가 제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온도, 저는 이제 사무실에 92도 정도로 온도 설정을 해놨는데 92도까지 올라가는 시간도 대략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안에 물이 끓고 기계가 예열이 되면은 바로 그라인딩을 해갖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출근을 해서 저만의 어떤 루틴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기계가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에 상당히 놀랐고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커피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피를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넉박스에다가 사용한 기계를 커피를 털고 그 다음에 다시 기계에다가 이제 포터필터를 장착할 때 온도를 보니까 약 86도, 7도 정도가 됐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는 게 정말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사실은 커피를 얼만큼 최적의 온도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또 가정용 기계도 있고 상업용 머신이 있는데 아마 가정용 머신뿐만 아니라 상업용 머신도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그렇게 바로 한 잔의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예열 시간이 한 10분에서 상업용 기계는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기계를 켜놓고 다니면 상관없겠지만은 사실 이 기계를 켜놓고 다니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고요. 보통은 기계를 끄면서 퇴근을 했다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렇게 바로 즉시 직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커피를 바로 내린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커피의 온도,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출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기계보다 조금 더 고가의 머신에서 사용하는 뭐 유량 제어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량 제어 시스템이라는 거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유량 제어라는 거는 우리가 추출할 때 이제 물이 커피와 닿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커피와 반응을 하는데 이때 물이 닿는 속도라던가 압력에 대한 부분을 기계에서 제어를 해주는 기능이죠.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 벨라원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뭐 필요로 하는 용도에서는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적으로 그 정도 기능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뭐 제가 개선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기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공간 차지를 좀 적게 할 것이고 그만큼 뭐 공간 활용적인 부분에서 뭐 분명히 좋은 장점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한 가지 단점은 좀 기계가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커피 추출이나 이런 과정에서 기계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갖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계가 또 컴팩트하다 보니까 기계의 압력 게이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좀 단점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이 기계에 지금 현재 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저런 소형 머신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 이 사용하는 공간에다가 얘를 좀 고정시킬 수 있는 뭔가 방법들, 뭐 요즘 시중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넉박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스로 돼 있어 갖고 이 기계를 좀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벨라온에서 이제 스팀 기계까지 만든다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컴팩트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뭔가 작은 장 같은 그런 공간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은 훨씬 더 사용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물통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내부에 있는 것보다는 청결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용상의 편의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 통이 크지 않으면 사실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잘 체크를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잘 보여지긴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계산 사항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계를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한 10명 미만의 작은 사무실 같은 데서 이 기계를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통보다 조금 더 물통 같은 거를 혹시 향후에 제작을 하거나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용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제가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기계에 대한 후기나 아니면 기계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계가 이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냥 보편적인 커피 머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버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좀 큼지막하게 돼 있어서 저는 사용하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아마 벨라원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감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위에 부분이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덴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처리를 해서,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계 내부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중적인 안정장치를 조금 넣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계가 더 나아지는 모양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 있는 드레인 부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크면, 왜냐면 커피를 추출하시는 분들은 보통 습관적으로 커피 추출하고 물을 조금 흘려서 포터필터를 한번 세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거든요. 그랬었을 때 연속적인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드레인이 조금은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개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한번 내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이 기계가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사실 기계에는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현재 물의 온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그 온도가 맞는다 하더라도 추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압력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압력 게이지입니다. 사실 이제 보통의 커피 머신들이 압력 게이지, 그리고 사실은 보일러 내부의 어떤 온도 게이지 같은 것들이 같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게이지라는 역할이 뭐냐면은 현재 얘가 스탠바이가 돼 있느냐 또는 돼 있지 않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압력 게이지라는 거를 보고 커피를 담아서 머신에서 장착을 하고 추출을 해야 내가 원하는 정확한 의미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압력 게이지가 추출할 수 있는 것까지 도달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의미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벨라운 기계를 보면은 지금 19바라고 압력을, 최대치의 압력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약 8에서 10바, 그리고 보통은 9바, 그리고 약 10바 정도까지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피가 이거보다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커피를 통과되는 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의 에스프레소의 맛을 뽑아내기가 힘들고요. 또 반대로 너무 강한 압력을 갖고 있으면은 압력이 센 상태에서 커피가 추출이 되게 되면서 불필요한 맛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 게이지라는 건 결국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기계를 사용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만족을 했던 기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도 다른 기계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했었고, 그랬을 때 저는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좀 기준점이 있거든요. 커피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커피들을 맛을 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커피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커피가 정확하게 제대로 맛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에 몇 차례 이상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었을 때 이 기계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내가 원하는 맛을 지금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커피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비록 가정용 기계로 나왔지만은 상업용 기계 못지않게 정확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줬었고요. 그런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사실 모자람이 좀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계를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거나 또는 이러한 기계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특히나 커피를 뽑는 데 있어서의 좀 진심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